딱딱한 아스팔트보다 이렇게 흙길을 걸으면 왠지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죠. 곧게 뻗은 뚝방길을 따라 아침 이슬 가득 머금은 풀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리산 좋고 물도 좋네. 공기가 어쩜 이렇게 달달하냐. 길도 예쁘게 해놓고. 병풍처럼 펼쳐진 수리산, 그리고 아담한 저수지가 어우러진 참 예쁜 동네입니다. 저수지 뚝방 너머 논과 밭도 보이는데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 옆 여전히 한적한 농촌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와, 여기가요 갈치 저수지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동네는 군포 대야미라는 동네인데, 제가 요 군포시에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여기를 계속 다니긴 했었는데 여기를 걸어본 건 오늘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길도 너무너무 예쁘고, 이 군포 대야미라는 동네 많이 와봤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군포 대야미 동네를 빨리 구경해 보고 싶은데요. 점점 사라져가는 정겨운 마을의 모습과 이웃과의 정을 지켜나가는 대야미 마을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 걸을 길은 군포시 대야동입니다. 군포시 남서부에 위치한 대야동은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을 합쳐서 이야기하는데요. 지하철역 이름인 대야미로 더 유명한 동네입니다. 대야미라는 이름이 참 정겹고 예쁜데요. 예전에 이곳에 큰 논이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곡식이 났다고 하여 대야미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예로부터 논과 밭을 일구며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라고 하네요. 여기 갈치저수지는 뭐라 그럴까, 되게 아담하고 정겨운 그런 느낌? 예전에 그 백운호수하고는 조금 뭐라 그럴까, 색다른 분위기예요. 뭐야 이건? 새집이 있네. 새집도 그냥 저수지 닮아서 작고 아담하네. 이 새집의 주인이 궁금해집니다. 아마 이곳 풍경과 닮은 작고 귀여운 녀석이겠죠? 갈치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84년 조성됐습니다. 이름 때문에 갈치가 잡힌다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예전에 이 일대에 갈대가 많아서 갈티 또는 갈치라고 불렸는데 그 지명을 따서 갈치 저수지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대야미가 지금은 개발로 옛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갈치 저수지만큼은 여전히 도시와는 다른 포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 하나라도 놓칠세라 연신 셔터를 누르며 열심히 사진을 찍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군포의 모습을 카메라로 기록하는 임효래 사진작가는 지금 이 모습도 금세 사라져버릴까 대야미의 오늘을 정성을 다해 렌즈에 담아봅니다. 사진을 찍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사진 찍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갈치 호수에 나와서 예. 저기에 보면은 새가 멍을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저기 새를 지금 보고 속달동을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군포 지역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다니시면 네. 이곳 대야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시겠네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대야미?
대하미는 예. 그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대하미를 만난 거는 군포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예. 풍경을 찍고 이러면서 한 2015년도에 개인전을 했었어요. 예. 개인전은 이름이 수리 별석 군포 8경 이렇게 예. 했었거든요. 군포 8경. 예. 네. 근데 군포는 그때는 이제 군포를 돌아다니는 시점이라 수리산을 주로 능선을 따라다니면서 찍거나 아니면 군포의 그 8경을 따라서 찍고 다니다가 이제 전시를 하고 이렇게 산을 넘어오는데 이 저기 보이는 속달동에서 예. 그 살구가 마침 그때 살구가 익었던가 봐요. 예.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살구를 따는데 살구가 막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오.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구나. 친정하고 너무 닮았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속달동 이 대하미를 자주 오게 됐는데, 예. 이 뒤에 보이는 곳이 속달동이에요. 네, 뒤에 보이는 속달동. 그럼 사진은 언제부터 찍으신 거예요? 사진은 한 90년대 정도부터 찍었어요. 90년. 한 30년 되신 거네요. 네, 뭐 그것도. 30년? 예,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5년 정도. 아니 저는 이제 이 갈치호수로 와볼 때마다 예. 여기 한번 걷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차를 댈 때가 마땅하지가 않아서 근데 오늘 이렇게 걸으니까 너무너무 또 색다른 모습이 있고 좋네요. 그럼 주로 어떤 사진을 좀 찍으세요? 특히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작품, 사진 뭐 이런 게 있으세요? 네. 이게 기억에 남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찍었던 사진 작업을 작년에 이게 도시의 숲과 군포 옥상 풍경, 네. 군포 원도심의 옥상 풍경이라고 해서 그 전시를 했는데 그게 정말 보람 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이라고 그러면 어느 군포에서 어디 지역인 거죠? 그러게? 설렁탕 집을 지나서 네. 군포역을 지나서 당정역 전철역 생겼죠. 예. 조금 못 가서까지. 거기까지가 원래 구도심이에요. 원래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그렇구나. 하거든요. 저도 이제 3분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군포의 진짜 구도심은 어딘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사진을 오래 찍다 보시면 사진전 같은 것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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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여기 대하미가 3호는 신도시 아파트 숲이잖아요. 네. 더담터널 하나만 넘어오면 여기는 완전 농촌인 거예요. 농촌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반 농촌이 아니라 완전 농촌, 완전 농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여기를 그렇게 둘러보러 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동네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많이 아쉬웠겠네요. 그죠? 아쉬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진 작가잖아요.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대하미를 기록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하미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사진 작가로 이제 같이 하면서 인터뷰, 예. 이제 둔대 농악 보존의 어르신들의 그 농악에 대해서 예.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그 어르신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둔대리 사진을 찍는데 그분들의 이제 집을 이게 살고 있는 그 공간을 예. 공간까지 찍게 된 거죠. 둔대리 그 아카이브 전시를 하게 되면서 군포 500년 아카이브라는 그 제목을 붙이게 됐는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복개마을은 마을이 몇 개 되지 않아요. 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예. 제가 이제 그 전시를 하면서 저도 그거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조선시대 때 받은 연료문 같은 게 있었대요. 상으로 나라에서 받은 예. 상이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 대문에 있는 거예요. 대문에. 근데 그분들이 원체 이제 그 연료문이나 받고 막 이렇게 그런 거를 받으셨거든요. 조용히 사시는 분이었다고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선시대에 계셨던 받았던 그 연료문을 대문에다, 그러니까 그때는 받으면 어떻게 뭘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셔놓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대문에다 붙여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으로는 고종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했기 때문에 주기만 하고 어떻게 못하니까 대문에 그걸 달아놨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500년 아카이브라는 제목을 그분들을 보고, 네, 그 이화순 할머니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걸 보고 이제 제목을 지신 거예요? 예, 500년 아카이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카이브 작업을 하면서 그냥 군포 500년 아카이브 이렇게 그냥 나가고 있는 중. 군포에 지난 500년 그리고 앞으로의 500년 그 이상 소중한 기록들이 차곡차곡 모아졌으면 좋겠네요.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 대야미역으로 가봅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여기 그 군포 지역의 전통주를 만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나요, 여기가? 맞습니다. 아. 무더운 여름이면 더욱 생각나는 시원한 막걸리. 예로부터 집집마다 개성을 살려 가양주를 빚었다고 하죠. 이곳은 술도 사람도 좋아하는 이웃들이 함께 모여 전통 주조 방식으로 군포 대야미만의 가양주를 만드는 곳이랍니다. 아, 여기가 이제 술 만드는 데군요. 예, 예. 들어가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예. 벌써 냄새가 향이, 술 향이 탁 나네요. 예. 양조장을 네. 언제부터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시작한 건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예, 예. 그럼 여기 지금 여기서 만드는 술들이 좀 특별함이 좀 있나요? 이 기존 술들하고는 좀 차이 나는 지점이, 예.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과당이나 뭐 이런 첨가물들 있죠. 예. 이 과향, 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음. 쌀하고 우리밀 누룩 딱 두 가지만 갖고 이제 예. 만드는 거죠. 쌀하고 누룩하고만. 예, 열어봐도 돼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이양주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희 밑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덧술을 하거든요. 그 덧술 과정까지 끝난 술입니다. 덧술 과정까지. 뭐 돌아가고 있네요. 예. 그 어떤 첨가물 없이 수리산 자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농사지은 군포 지역 쌀과 우리 밀 누룩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빚은 군포의 술,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막걸리와 찰떡궁합 안주도 빠질 수 없죠. 솜씨 좋은 어머니의 손맛으로 만든 따끈한 모듬전까지 최고의 주안상이 완성됐습니다. 이 막걸리하고 이 약주는 지금 군포 지역, 예. 뭐라 그래야 돼요? 특산주? 뭐 그렇게 지역 얘기해요? 특산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지역에 오래 살았거든요. 예. 근데 군포 지역에 특산주가 있는 줄 오늘 처음 네. 알았어요. 네. 그럼 좀 많이 알리셔야겠는데요? 예. 네. 아, 술은 그렇구나. 우리 술이 이런 술이 있어요가 아니라 먹어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일단 이래야지만 맛있구나 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예. 뭐 군포 시민들이 좀 예. 알아야 되는데, 예, 그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시음회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시음회를 3년 동안 거의 불가능했었고 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음 행사들을 저희 참여하면서 예.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도 한 잔 마셔봐야겠는데요? 예. 어떤 걸 먼저 마셔야 되는 건가요? 도수가 낮은 10도짜리인데 예. 막걸리. 예. 예. 자, 군포 지역의 특산주 수리산 막걸리. 네, 수리산 막걸리. 군포의 이 수리산이 또 네. 명산이니까 네. 수리산 막걸리. 네. 저도 군포 시민인데 처음 먹어봐요. 처음 네. 마셔보는데 네. 벌써 뭐라 그럴까요? 명주의 느낌이 납니다. 아, 예.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기존 막걸리하고 많이 차이 나죠.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보통 막걸리들은 딱 입에 닿자마자 너무 달달한 맛이 나는데 네. 이거는 적당하면서 한마디로 좀 덜 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진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빚어낸 듯한 그런 맛이 나는데요. 네. 그럼 이거는 그냥 한국식 청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입안에서 왜 이렇게 부드럽죠? 네, 깔끔하죠. 맛이. 위스키 왜 연수 오래된 것들 목 넘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네.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안주도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일반 야채전. 맛있겠다. 숙주도 들어가 있고. 역시 뭐 막걸리에는 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직접 안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사람과 함께 즐기면 더 맛있는 우리 지역 대표 막걸리. 꼭 한번 드셔보세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동네 대야미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다양한 농작물을 수확하는 도시 농부들이 특히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나만의 작은 텃밭에서 아주 특별한 작물을 키우고 계신 도시 농부를 만났습니다. 저기 누가 일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세요. 지금 어떤 농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모카 키우고 있고요. 예. 이제 비가 온다고 하니까 풀 메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가 목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네. 씨앗으로 직파한 거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하나 둘씩 나 있는 녀석들이 모카. 나중에 이제 자라서 더. 네. 거의 키만큼 자라고요. 한 10월 정도부터는 모카솜 수확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네네. 아니, 그러면 이게 다, 이 텃밭이 다 우리 사장님 거예요? 네, 50평뿐이 안 되지만, 네, 50평 거의 전부를 모카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요 뒤에는 뭐예요? 요 뒤에도 텃밭이 뒤에는 있는데? 우리 마을에, 예. 네, 우리 미술 선생님께서 요 텃밭 절반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산 등성이에 있는, 심어져 있는 매실나무는 또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실나무도 네. 관리하시고. 그러면 이 목화 재배 말고는 다른 농사는 또 안 지으세요? 아니죠. 저희가 집에서 먹는 채소들도 자급을 하죠. 예. 모카 텃밭 외에 이렇게 한 네. 두세 고랑 정도는 저희가 먹는 허브차들, 그 다음에 상추, 양상추, 대파 이런 것들 저희가 직접 길러 먹고 있습니다. 예. 수확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대야미 사람들. 이 동네에 도시농부들이 자리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농사를 지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일을 원래 하시다가 농사를 하신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요. 예. 홈이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도시농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예.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예. 이 동네가 검색이 됐었죠. 군포시 대야미가. 네. 네. 이쪽 동네가 도시농업의 시발점이 됐던 동네고요. 도시농부 학교나 여러 가지 도시농업 활동을 하던 네. 시민단체나 공동체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쪽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렸죠.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셨나 보네요. 네. 이쪽에서 처음에는 도시농부를 해보고자 이쪽에 이사를 오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일도 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점차 도시농부, 뭐 농업, 농촌 이런 쪽에 전문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의외로 우리가
지금 먹을거리에만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우리가 사 입는 옷이 지구 환경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목화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재밌어하죠.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합니다. 네. 특히 목화 가지고 바느질 수업도 하고 자수 수업도 하고 뭐 염색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는데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집중하면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손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은 목화에 대한 옛날 과거적 기억을 떠올리셔서 제가 자주 겪었던 일인데 네. 목화 작물을 키우고 있으면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쳐다보면서 눈시울을 짓던 분들이 굉장히 자주 있으셨어요. 그래요. 목화에 대한 기억이 예전에는 배고픈 기억,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의 어머니 세대가 물레를 잤던 모습들,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곳 대야미에 이제 도시농업? 그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최초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지금 목화를 재배하시지만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재배하고 농사를 지으세요? 유기농 텃밭을 경작하는 모임들, 단체들, 개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다음에 벼농사도 저희는 함께 짓고 있어요. 윗동네에 올라가면 한 10마지기 정도의 논이 있거든요. 그 논에 마을의 대안학교 어린이들, 그 다음에 도시농부들, 그 다음에 기농을 꿈꾸지만 아직은 기농을 못 해가지고 공부하고 농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들, 한 7, 8개 모임들이 함께 공동으로 벼농사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유기농 텃밭도 경작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자연을 친구 삼아 이웃을 식구 삼아 정답게 살아가는 대야미 사람들을 만나본 하루. 오늘 만난 분들의 표정이 어쩐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스스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보다도 어쩌면 매일 곁에 있는 누군가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더 큰 축복이고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행운의 네잎클로버보다 행복을 주는 세잎클로버를 찾아보세요.